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수진입니다. 성탄절 연휴를 맞은 지난 주말은 곳곳이 많은 인파들로 붐볐습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은 매선 추위까지 더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후원 아가페 문화재단 주관으로 새빛 둥둥섬 가빛 FIC에서 세계 성탄 캐럴 크로스오버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참가자의 공연을 통해 최강 한파를 이길 만큼 뜨거운 감동과 위로가 있었는데요. C채널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를 자랑했던 성탄절 연휴를 앞둔 22일. 서울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새빛 둥둥섬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인파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콘서트장을 찾아온 관객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콘서트의 시작에 앞서 강남중앙 침례교회 최병란 목사와 미국 시카고에서 참석한 로고스 선교회 회장 박도원 목사의 성탄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즐거운 성탄과 그리고 희망의 새해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이 여러분들의 충만히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든 서울의 한가운데 사는 사람이든 울리는 단일종 소리는 다 귓가에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들어야 할 사람 반드시 듣고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시채널 방송 대표이사 김하나 목사는 지면을 통한 환영사에서 전쟁도 멈추게 하는 힘이 성탄 캐럴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콘서트를 통해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희망과 평안의 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면을 통해 성탄 캐럴 콘서트가 다문화 가정, 발달 장애인, 결혼 이주 여성 등이 함께한 행사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콘서트라고 전했습니다. 박수와 함께 시작된 발달장애인 뮤지컬팀 라프의 공연은 시작부터 큰 감동으로 추위로 얼어붙은 관객들의 마음을 녹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어진 찬양곡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통해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성탄 캐럴 콘서트는 청운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와 명성교회의 찬양팀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성탄 캐럴들이 공연되었고 관객들의 감동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복화술 성악 공연팀 벤켈스는 3인조 남성 성악가로 구성된 팀으로 복화술을 위한 손인형에 전문 성악인의 발성이 더해져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공연이었습니다. 성탄 캐럴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한 윤복희 권사의 성탄 미니 콘서트는 첫 곡부터 예수 탄생의 의미를 전하기에 충분했고 무대와 관객을 휘어잡는 퍼포먼스에 관객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기독교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함께하는 성탄 공연으로도 손색 없는 화려한 공연이었습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끊임없는 전쟁과 자연재해, 어지러운 정치 소식 등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 캐럴이 이 땅에 펴질 때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C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서울 곳곳에는 성탄 축하 행사와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2023년 성탄절을 맞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5일 성탄절 낮 예배를 통해 찬양으로 성탄 인사를 나누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이영훈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소망교회는 성탄절을 맞아 유아 세례를 시작으로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과 예수님만 믿어란 제목의 스킷 드라마 공연으로 성도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명성교회는 9시 10분과 11시 20분 두 차례에 걸쳐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솔리스트들의 찬양과 김삼환 원로 목사의 설교로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고국에 돌아간 자들의 사명 제하의 말씀을 통해 가난과 질병과 죄악 가득한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죄와 아픔과 가난과 질병과 이 불행 속에서 죽음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시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마약 관련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최근 한국청년마약예방퇴치총연합이 마약 관련 전문 병원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청년마약예방퇴치총연합 대변인이시고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대표이신 김정희 대표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번에 한국청년마약예방퇴치총연합, 네, 이런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총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름이 네. 좀 길죠. 네, 저희가 우리나라에 아직 마약에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저희가 탐정팀 그리고 전직 단속 경찰팀 등 또 사이버 감시단 즉 탐지 수사 협조부터 치료 재활 그리고 예방 교육 캠페인까지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단체 총연합을 만들었는데요. 네. 마약 전문 활동하고 있는 민간 단체들 100여 곳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앞서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마약 병원 건립을 추진하신다고요? 우리나라에 마약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24곳이 있는데요. 예. 입원이 가능한 마약 전문 병원이 단 2곳밖에 없습니다. 지금 암수 범죄이기 때문에 마약 범죄는요. 지금 8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특히 청소년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재활 치료를 위한 전문 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약 전문 병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또 관련 법에 대한 개정 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전문 병원이 필요하게 되기까지는 그만큼의 어떤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이야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한마총의 상임대표이신 그 단 2곳밖에 없는 입원 병원 중에 한 병원인데요. 예. 인천 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님이 현장에서 진료를 하시는 그런 인터뷰를 들어보면 지금 청소년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심각해서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지금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6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네. 작년도 기준반도 네. 지난 5년 전에 비해서 해마다 40~50% 증가해 왔거든요. 예. 근데 올해 10월까지 벌써 22,400명이 넘었습니다. 올해에 여태까지 통계를 잡은 이후로 적발된 마약 사범이 2만 명이 넘은 것입니다. 예. 그중에 60%가 30대 미만의 청년들이고요. 그리고 10대, 20대도 35%에 달합니다. 지금 엄청난 비율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10대 범죄는요. 236%가 증가했습니다. 네, 작년 대비. 예. 해마다 이런 속도로 지금 10대, 20대의 마약 사범의 적발 비율이 해마다 4~5배씩 늘어나고 있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정말 빠른 대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대체 누가 이렇게 마약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걸 정말로 그 실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마약이 유통되고 네.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디지털화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소를 사용해서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수입하고 판매하는, 즉 옛날에는 방구석에서 혼자 마약을 했다면은 예. 이제는 클럽, 생일 파티 이런 데서 친구들이 소개해서 같이 마약을 나눠서 하면서 또 한 번 중독된 친구들은 돈이 없는데 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중독시켜서 마약 판매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에 적발된 고3 학생이 혼자 1억 2천만 원어치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이고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비밀리에 공유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이러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단적인 증거를 대면요. 네. 전국의 하수 처리장에서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모든 종류의 마약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이게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왜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거를 왜 실감을 못 하고 있을까요? 왜냐면 암수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실태를 알리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우리가 마약 관련해서 바로 알아야 할 점이라고 보시는지요? 마약은 이미 중독된 사람들의 치유 재활
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한마총에서는 치료제 개발, 이런 한약, 양약 그런 것부터 마약 전문 병원, 또 신앙 공동체로서 성령의 역사로 아니면 정말 그 펜타닐 같은 강한 마약은 끊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치료 재활 공동체 이런 부분들도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사실 아직 접하지 않은 청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방 캠페인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방 교육과 예방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중요해서요. 저희 전국 청년연합 바로서다에서 Never Once 캠페인을 저희가 상표 등록까지 진행을 하고 지금 연예인들과 함께 홍보대사인 분들과 함께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Never Once 단 한 Never 번도 once.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호기심에 접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생일 파티에서 예를 들어 야 이거 생리통에 되게 좋은 거야. 이거 이거 맞으면 안 아파.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 유통되는 펜타닐 패치 한 번 붙이면 바로 중독됩니다. 몰핀의 100배가 헤로인이잖아요. 헤로인의 100배가 펜타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암 환자들,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암 환자들을 위해서 판매되는 정상적인 약품이거든요. 예, 예. 그런 약들이 오남용되면서 그것들을 또 청소년들이 불법 유통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펜타닐이 엄청난 오남용되고 있는 거죠. 거죠. 여러 종류의 합성 마약들이 오늘 이게 왜 그러냐면 합성 마약은 값이 쌉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합성 예. 마약들이 값싸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이것들을 아이들이 주로 텔레그램에서 사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사이버 머니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오늘 피자 값만 있으면요. 오늘 피자 한 판 값, 치킨 한 마리 값으로 내가 오늘 먹을 마약이 우리 집 앞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유통, 제조, 판매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반드시 만나서만 사야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모든 게 디지털화 됐기 때문에 10대, 20대, 30대 이게 증폭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자기들끼리 칵테일이라고 해가지고 마약을 합성을 합니다. 그럼 사실 검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마약을 조합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지금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이런 일들을 정말 뭐 몇몇 사람, 몇 개 단체에서 진행해서 될 일은 아니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정말 교회가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아직도 우리가 마약 청정국인 줄 알고 계세요. 그 그러니까요. 인식을 깨는 게 주변에서 너무너무 사실 보기가 중요해요. 쉽지는 않은. 네, 맞죠. 예. 근데 마약 범죄는 30배에서 100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2만 명 이상이 지금 10월까지 잡혔지 않습니까? 네네. 연내에 2만 5천 명이라 본다면은 이 30배만 해도 얼마일까요? 네, 100배라면 얼마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깊숙이 퍼져 있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예를 들어 예방 교육만 해도 뭐 학교, 지자체 다 제각각 자기가 각계 전투식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통합적인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나와서 학교와 교회가 연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라 시스템 바꾸는 법도 바꿔야 되고 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티핑 포인트, 정말 결정적 시기이거든요. 이 시기를 지나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시기로 바로 옵니다. 정말 그 마지막에 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매주 모이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 설교 또는 공동 공과 또 저희 같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바로소다가 함께 네버 원스 캠페인으로 단 한 번도 하면 안 된다. 네. 호기심으로도 한 번 하면 영원히 중독된다. 이런 것들, 그런 또 중독됐을 때의 그런 상황들, 어떤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내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버 원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예. 공동 공과 소책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 공동 소책자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빨리 알리고 그리고 단약을 하는 프로그램들뿐만 아니라 단약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공동 대표이시면서 운영위원장이시고 국제교도협회 곽성훈 대표님이 10년 이상 교도소 사역을 하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마약 사업으로 걸리면 교도소를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교육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청년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저 한마총 이름도 제가 짓고 기획해서 출범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은 전문 단체들이 다 각
학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사역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급한 마음에 청소년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게 맞지만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마약청을 만들어서 보훈청, 그러니까 뭐 이런 이민청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마약청을 만들어서 모든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이런 종합적인 대책에 또 보고와 예산 편성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오래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거점 교회별로 그리고 지역의 기도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일단 좀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마약을 하는 친구들은. 그러면은 도시에서 떨어져 있고 공기 좋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으면서 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정소년화 바로서다에서 choose good, 굿, 선한 것을 선택하라는 캠페인을 또 했었는데요. 마약을 막는 Never Once 캠페인 절대 한 번도 하면 안 된다. 경각심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단약을 하고서 극복을 하고 정말로 회복이 되려면은 선하고 긍정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고 또 마약을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인 행복한 뭔가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단약을 하는 친구들이 또 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국교회에서는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새해 더 많은 일들로 분주하실 것 같은데 2024년의 계획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국초년원 바로소다가 상표 등록까지 했고요. 이것을 한마총과 함께 그리고 한국교회와 함께 네버 원스 캠페인을 믿음 있는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연결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려면 재정이 좀 필요한데 그런 후원도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우리 옛날에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제가 한 10년 했거든요. 근데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할 때 보면 공동설교 주간이고 공동설교 본문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책자나 전단지나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빨리 이 부분을 목사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사역을 하시는 중고등학생 청년회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들, 사역자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어머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또 청년들을 품고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지역마다 조직화돼서 또 이런 친구들을 섬겨주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고 대한민국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약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청년마약예방퇴치총연합 대변인이시고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대표이신 김정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이 맞물리는 이번 주입니다. 하루하루 변함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무엇보다 가장 좋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